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극적인 반등을 하고 게다가 주말에 부양책 통과까지 시장이 아주 훈훈하게 출발할 것이 기대됐죠. 아침에 전산장 땡 출발하자마자 미국 지수 선물이 0.4% 넘게 랠리를 보였는데 아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시장이 영 힘이 없었죠. 분명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S&P 변동성은 생각보다 안 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나스닥만 그렇게 눌려서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장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지 그리고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는 주말에 있었던 미국이 부양책 상원 통과 이슈로 강한 시가를 형성했는데 여기서는 닥치고 콜옵션을 매도한 게 교과서입니다. 물론 강한 상승장인 경우에는 콜 매도를 쳤다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에 무리해서 많은 걸 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쳐놓고 나머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여유를 좀 남겨놔야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외 이슈로 그것도 이미 다 재료가 소멸되는 그런 이슈로 우리 시장이 갭상승이 나오면 그것은 매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이란 것은 추세의 지속이 나와야만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혹은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번 주는 만기주죠. 만기주에는 추세가 조금이라도 쉬어간다면 바로 옵션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의 콜매도는 적합했던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5분봉에서 선물이 음봉이 나오면서 최소한 그래 홍콩 시장 오픈할 때까지는 시장이 쉬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30분 동안 눌림이 나오는데 눌림이 눌림을 또 낳고 해서 갭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 30분 동안의 눌림 이후 전일 종가 부근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콜옵션은 반등을 못했죠.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콩 시장 열릴 때까지는 선물은 나름 반등을 했어요. 근데 홍콩 시장이 열리면서 홍콩도 갭상승하고 나서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처음에는 하방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방 시도가 강하진 않았어요. 사실 오늘 시장은 11시 한 13분 이전까지는 그냥 대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뭐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지수가 초반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쭉 매수를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11시 13분까지는 매수도 안 했어요, 거의. 오히려 외국인만 소폭 매수했거든요. 자, 그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없는 한산한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이 의외로 조용한 흐름을 보이다가 11시 13분 이후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홍콩 시장이 갭상승 이후에 쭉 밀려요. 그런데 그 시장이 제법 밀리거든요. 그 11시 13분 때는 이미 홍콩 시장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림이 나올 때는 처음에 코스피는 그렇게까지 안 눌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1시 13분 이후에 그 코스피 선물이 밀린 것은 사실 그때 코스피만 밀린 게 아니라 나머지 리스크 온 자산들 예를 들면 이제 원유도 그때부터 이제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홍콩 시장이 완전히 오늘 상승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해지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강하게 매도가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뭐 장중에 미니 선물은 그래도 나름 걷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뭐 장중에 미니 선물이랑 선물 다 합해서 6천원 넘게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망가지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고 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도 매도로 뒤집히면서 시장을 누르게 됩니다. 이번 월물에서 유난히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본 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견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파생 전략을 딱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향성 추세 추종을 하는 특히 이제 포지션으로 뭐 몇 박 며칠을 끌고 가거나 또는 몇 달을 끌고 가는 그런 포지셔너들은 이번 물에 조금 손실이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해지 비용도 많이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추세가 지금 옆으로 이렇게 그 다운사이드 플래그라고 했고 이제 솔솔솔 밀리는 그런 채널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 해지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돈이 되는 해지가 돼야 되는데 풀매수를 한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손실이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좋지 않은 현상이 지금 시클리컬 종목들이 강하고 작년에 잘 나갔던 그 테크 주식들이 약한 상황이죠. 근데 시클리컬도 쏠림이 심한 상황이고요. 테크도 지금 되게 쏠림이 심해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런 주식을 개인들한테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해서 테크들을 좀 당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을 개인들한테 계속 떠넘기면서 새로운 섹터를 발굴해서 집중 매수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들이 뭐 여기서 테크 도저히 못 버티겠어 하고 손절을 하고 다 시클리컬로 붙으면 거기서 또 시클리컬을 또 다 까버리고 다시 테크로 가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자꾸 손절매하고 여기저기 기웃대다 보면 계좌가 갈려버리게 돼요. 물론 저는 여전히 이번 시장이 아주 긴 강세장 중에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해지를 달 망정 주식을 다 팔 생각은 없어요. 근데 해지라는 게 방향성에 대한 해지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해지도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물에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다음 물에서 이익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파생에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주식에서 이익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파생해서 이번 물에 너무 손실 많이 봤다라고 해서 그들이 뭐 시장에서 결국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을 뭐 과하게 밀어버린다든지 그런 특별한 액션을 할 거라고 굳이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개인들도 그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해지라는 게 말이 그렇지 이 단순 선물 매매 해지도 선물 매도를 해지하는 것도 멘탈 관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험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옵션으로 해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냥 얻어맞거나 버티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좀 아쉬울 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요약하면 만기주 첫날을 맞이해서 해외 시장 이슈로 갭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은 하루 종일 눌렸다. 그리고 홍콩 시장이 하락하면서 11시 13분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강해지면서 지수를 더 밀었고 또 콜옵션도 눌러버렸다. 이렇게 시장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이번 물이 박스 안에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은 증시가 아주 그냥 뭐 개폭등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이 제법 큰 조정을 받는 동안 유럽은 뭐 사실상 거의 밀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주요 증시가 줄줄 고가에서 저가로 밀리면서 유럽 지수 선물도 처음에는 나름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이 독일 산업 생산이 컨센서스 대비 나쁘게 나왔죠. 하지만 시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본장 시작하고 나서 이 매도와 매수의 공방이 있었지만 그다지 방향성을 강하게 보내려는 흐름은 없었고요. 그렇게 오후 7시까지 공방전을 벌였는데 잘 보면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균형이 위로 돌게 됐고요. 그러면서 상승의 각도가 점점 가팔라졌죠.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바로 폭등을 시작해서 드디어 독일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오늘 독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은 자동차주를 포함해서 굴뚝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었는데 이거 다 지난주 그리고 계속 다우 종목들 강세였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네,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들 따로 국밥이었는데요. 우선 채권은 계속 수렴한 과정이지만 위로 뻗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통화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유로도 그냥 힘없이 줄줄 밀리는 모습이었죠. 기름은 장 시작 전에 예멘이 그 반군이 사우디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텍사스가 67달러 넘기긴 했는데 이런 외부 악재에 의한 오버슈팅은 정말 숏을 칠 찬스입니다. 물론 추세가 살아있으므로 숏을 막 오버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분할해서 콜매도를 칠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유가의 조정 시작이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나름 강했어요. 그런데 오전 11시 13분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강화되면서 함께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힘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시장이 롱에 대한 관점을 철회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하나 더 보면 구리는 위아래 꼴이 달린 음봉 도치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장중에 많이 눌리긴 해요. 그런데 계속 반등이 나왔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클리컬 섹터가 유난히 강세였다는 것을 보면 생각해 보면 뭐 구리 상대적 강세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기름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 오펙 이슈로 올라온 것이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오히려 미국의 셰일 증산을 자극하는 것이다. 아무리 뭐 사우디가 뭐 셰일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하지만 그게 쉽게 자신이 뜻대로 기름값이 올라가길 바라는 것은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마찬가지로 골드도 11시 13분 이후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는 뭐 1685달러 지키니 많이 했는데 반등이 실패했죠. 그래서 장중에 1673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1680을 웬만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거기서는 신규 매도세는 없더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안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급락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야 이거 위안화 약세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 지난 2월 26일에 한번 시도가 있긴 했어요. 위안화 약세에 대한. 그런데 더 이상 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위안화가 지난주 금요일에 좀 급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가로 하락을 하는데 이 위안화가 내려온 자리가 어차피 작년에 그 11월 이후에 기나긴 횡보 자리에 이제 막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안화가 최근 일어나는 그 빠른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글로벌 비달러 바스켓들이 모두 함께 무너지니까 함께 밀린 거지 중국만이 이슈가 있어서 뭐 위안화가 뭐 계속 추가로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전산장 오픈할 때 이 부양책 이슈로 갭상승을 했던 부분이 니케이 지수 함께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이 유럽 세션 들어서 독일이 그렇게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은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밀립니다. 또 그렇게 해서 6시 30분에 저점을 찍게 되죠. 나스닥, S&P 다 같이 이렇게 저점을 찍어요. 자, 그런데 그 뒤로는 꾸준하게 반등이 들어와서 S&P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일 종가선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독일이 뭐 쉬지 않고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했고 또 유럽전 마감하면서 어쨌든 21선 부근까지 올라서 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의외였던 게 다우가 장중에 쉬지 않고 플러스 2% 가까운 상승하면서 새벽 3시 19분에 고점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역사적 고점을 갱신한 자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갱신하면 웬만해서는 오후에 눌림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스닥이 너무 밀렸어요. 애플을 포함해서 뉴 이코노미 테크 뭐 그렇게 해시태그를 붙은 종목들은 뭐 죄다 빠졌죠. 근데 이 정도면 다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전일 아래 꼬리 달랐던 것들을 뭐 상당수 다시 아래로 다 밀어버리는 그런 음봉을 만들었죠. 반면에 이 테크라 해도 올드 테크들, 그러니까 뭐 IBM이라든지 시스코 시스템스 그리고 오라클 같은 거 이런 거는 강하게 상승을 해서 좀 대조적이었습니다. 금융주들도 오늘 다 좋았고요. 근데 채권 시장에서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단기 금리는 첫 텐트럼 그러니까 이제 2월 25일에만 움직였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나름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장기 금리 상승보다는 이 중기나 단기 금리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시장이 파월한테 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해라. 그러니까 단기물 팔고 장기물을 사달라는 그런 압력을 넣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게 시장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먼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 안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계속 이제 시장이 압력을 주는 거죠. 페드한테. 그러면 이제 결국이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내고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이 환호하고 그런 것이 반복됐는데 야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네요. 그냥 어쨌든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간 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10년 국채 입찰이 있는데 입찰이 뭐 심한 부진을 겪지만 않다면 테크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목요일이 그 한국이 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아무래도 위가 됐던 어디로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겠고요. 참고로 이제 금요일 새벽에는 30년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스닥은 초반에 150포인트를 3번이나 왕복 달리기 하는
어지러울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유럽 마감까지만 해도 약보합권에서 버텼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시장을 밀어버리더니 3시 30분부터는 나스닥이 추가 약세로 다우와 S&P도 함께 눌려서 장 마감에는 12,281포인트로 저점을 찍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1선 놓고 사흘째 공방이 이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그래도 저는 나스닥 매도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매도를 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악의 경우에는 11,00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밀기보다는 여기서 뭐 공방을 하면서 살살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선물 매수한 거 제법 평가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홀드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과 함께 만기주 대비한 코스피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키워드는 폭락 조정이 아닙니다. 폭락이라면 변동성이 엄청 떴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하려고 기존 종목을 떨어냈더니 그게 이제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눌리고 또 한쪽 섹터가 너무 눌려버리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지 시장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게 상승을 하려면 커버링성 상승이 아닌 추세적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나스닥 시장에서 보여준 그런 징그러운 변동성을 생각하면 이 변동성이 가라앉기 전에는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이 문제이지 이 가격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120선 터치하면서 매수한 나스닥 선물은 계속 들고 갑니다. 근데 코스피가 문제인데 코스피는 종합주가지수 3000을 깼어요. 이 깬 모양새가 눌러가고 끝까지 밀은 거거든요. 그리고 손절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코스피가 중국 증시 움직임을 따라가는 편인데 마찬가지로 중국도 121선 공방전을 벌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 중국도 받아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최악의 경우는 급락이 아닌 살살 누르면서 변동성 죽이는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변동성을 죽이는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럼 풋옵션을 사도 손실이고 콜옵션도 매도를 끝까지 가져가기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정석으로는 콜 매도로 가져가야지만 그럼 그거는 제 시황관이 맞은 경우에 하나인 것이고 또 제 시황관이 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 미국 지수는 그 나스닥이 그렇게 지난맞게 움직였을 망정 S&P나 다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갭다운이 나와서 뭐 405선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막 매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거기서는 좀 품매도를 치면서 델타 중립이나 약간 상방 쪽으로 이게 좀 리스크를 좀 줄인 그런 매매를 한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도 중국 시장 오픈 전과 오픈 후로 나눠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3000선 이하에서는 어쨌든 그 외바닥보다는 쌍바닥 정도로 바닥 찾는 과정을 시간을 거쳐서 좀 해야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쌍바닥 정도는 확인하시고 포지션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기주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